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 내란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를 하는 의결을 방해했던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그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더니 안 나오니까 기소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거든요. 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소전 증인 신문이 뭐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적혀 있어요. 원고에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증인 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이렇게 그렇죠.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는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친한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그런 것 같더라. 어제 이제 입장도 보면은 예. 책에다 써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그게 네.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가뜩이나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당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배신자 소리 듣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면은 카메라 세례 받고 또 한마디 해야 되고 막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가 할 얘기는 다 책에 써놨으니 책을 참고하시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요런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면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인용하면 구인도 할 수 있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구인. 쉽게 얘기해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안 나오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면 되는데 근데, 참고인이니까 반드시 안 나와도 되다 보니까 법원의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가 법대에서 보는 하에서 우리가 증인을 참고인 신문을 해보겠다 이런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네. 법원에도 그냥 안 나간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인을 하는 그건 거죠. 구인하면 돼요. 구인할 강제로 수가 데려올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달라지는 네. 거죠. 그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에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도 그 내란 당일에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어떤 거냐? 당대표가 이제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데 그런 역할을 맡은 한동훈이 분명히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대로 행동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업무 방해 혐의까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업무 방해도 되고 뭐 위계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내지는 뭐 직권 남용도 될 그렇죠. 수 있고 국회의원들 내지는 다수를 또 상대로.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 얼마만큼 그때 내란의 밤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나 이 원내 지도부들이 내란을 알고 인지하고 가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내란 특검이 그동안에 뭐 일부 성과도 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란의 밤에 검찰 조직, 심우정 검찰총장 이하 지휘부들이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그리고 안가 4인방 회동 있잖아요. 이왕규, 김주현 민정수석, 뭐 박성재, 이상민. 여기에 대한 수사도 아직 미진하고 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국민의힘 사람들도 얼마만큼 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수사를 지금 다 못한 상황이라 신도가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신도가 안 나가고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이나 김예지 의원 또 우원식 의장도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협조를 하면 이게 기소 전 증인 신문까지 갈 것도 없는데 굳이 이제 저항하고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진로와 자꾸 연동시키다 보니까 좀 스텝이 꼬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조은석 특검이 확실히 이제 전략적 포석은 좋은 게 뭐냐면 한동훈을 어제 딱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또 기소전 증인신문을 다수의 의원들을 청구를 했는데 그 한동훈 때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서범수 의원 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김희정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희정 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에 있으면서 추경호랑 연락 교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표결은 참여 안 했죠. 김태호 의원 너 나와 하면서 기소전 증인신문을 추가로 더 청구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그 결정적인 그거를 아직은 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 당직자들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했는데 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4번을 바꿨으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거는 방해를 할 추경호가 방해를 윤석열과 통화하고 한덕수와 통화하고 저기 홍철호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데 그 연결고리들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증인으로 이제 불러내는 건데 이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이제 업무 방해를 추경호한테 적용하는 것도 이게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건 맞잖아요. 당을 관장하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당론이라는 거 이런 거가 결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당 대표가 이건 당론이요 하면 그게 당론이 되나요? 그건 또 그러니까 또 아니네. 민주적 의사 과정 결정 당 대표는 이런 한동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로 네. 그러니까 추경호가 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이게 업무 방해가 될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업무 방해가 돼요. 김병기가 업무 방해가 되는 거야. 정청래한테 반기를 들었을 때. 그렇네. 뭐 이런 예. 일들이 있어서 이거 참 약간 난항이 있겠다. 아니 근데 생각이 한동훈 들어요. 전 대표 개인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출석을 하냐 마냐 처음엔 당당했지만 본인의 당내 입지를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고 게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한동안에 인기도 많고 좋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가볍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라고 한다면은 뭐 정치적 내공의 빈약함이죠. 정답. 빈곤함이고 또 검사 출신 사실 윤석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이제 술 안 먹는 것만 차이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과거에도 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갈 때 3차장 특수수사 총괄 책임자가 한동훈이고 또 2019년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또 반부패부장으로 대검 참모로 따라간 게 한동훈 아닙니까? 거기다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이게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커리어의 전부예요. 근데 뭐 계엄 때 본인이 뭐 조금 약간 저항하는 듯한 모양만 취하다가 또 한덕수랑 손잡고 권력 빼들어오려다가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평가는 전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본인의 표현의 자유니까 열심히 또 할 일은 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동훈 생각이 쪽 듭니다. 뭐 얘기 들은 거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좀 친한계의 측근들이 사무실을 좀 얻자. 아 사무실을 얻자. 예, 집에서 나방하지 말고 그 집구석에 그러니까, 네. 앉아서 맨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좀 돌돌이 말고 예. 사무실에 좀 와가지고 뭔가를 사람도 만나고 좀 이렇게 접촉을 넓히고 좀 여기를 근거로 해서 뭐 회의를 하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도 만나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쪽으로 알아보고 있대. 어쨌든 뭐 광화문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광화문이냐? 여의도에 있어야지. 국회의원들도 다 오지. 여의도에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랑 멀지 않은 곳에 한동훈 사무실에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와서 거기서 시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보도도 났는데 지방에서 지역 순회 다니면서 한 1, 2주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지역 현안들 얘기 듣고 당원들도 만나고 당원 배가 운동도 한다는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여러 차례 간다? 여러 차례. 왜냐면 아직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 정치 일정상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팬미팅하러 네. 가는 아니 거지 뭐. 근데 요 말씀은 제가 비교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그 박정희의 후광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의원도 몇 번 했고 그렇게 후광이 있는 사람들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요 은둔 생활 해도 돼요. 별로 의미 그거 뭐 손해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처럼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폼 잡지 말고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야당의 지도자도요 장동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국민 지지 외에는 돌파 안 돼요. 근데 국민 지지랑은 동떨어진 얘기, 그러니까 늘 180도 반대되는 행보를 하니까 그건 뭐 문제인 건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도 차별화된 정말 정치를 다시 하면서 새롭게 가보겠다라고 한다면요 검사물 쫙 빼고요. 그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은둔하면서 라방으로 소통하고 돌돌이하고 뭐 과자 네. 혼자 먹방하고. 과자 먹고 이러면 그 새우깡 100봉지 먹어보세요. 실력이 느나 안 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장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기에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소통 가능한 인물이라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적어도 한동훈에 대한 그 스탠스나 그 입장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든 총선을 치른 문제든 뭔가 하나 뒤집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한동훈 대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장동혁 최근에 지금 천지일보가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거 보면은 그래요? 네, 여론조사 보면은 장동혁이 전체 중에 대선 1위예요, 후보 1위. 2위가 정청래, 3위가 조국. 진짜야? 그런 진짜네요? 여론조사가 물론 예. 이제 신뢰도가 아주 매우 높은 건 아니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어쨌든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론에 이제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정도로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탄탄한 뭐 신규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탄탄한 상황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당원 게시판에 다시 들춰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뭐 총선 백서를 뭐 만들어서 뭐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한동훈을 이제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단계 시판 가지고 한동훈을 이제 본진을 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동훈의 멀티를 치는 게 뭐냐면은 패널 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계 대변인 출신들이나 그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그 경력을 한동훈 때 자리를 많이 풀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전직으로 나와서 방송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방송가에서는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보수를 좀 앉혀놔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뭐 윤석열 면회가자 이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방송 약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방송에서도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 네. 그래서 한동훈 쪽 그 패널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요것도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패널 인증제로 이제 JD 마크 장동 JD 마크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JD 인증. 요거 이제 만약에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장동혁 쪽에서는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제 또 징계 요걸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멀티들 그러니까 본진은 단계로 치는 거고 멀티들은 지금 패널 인증제로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력 자체가 이권을 가지고 전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권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분들이 구심력 가지고 끝까지 버틸까 매우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면은 이제 국힘에 좀 전해들은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왜 꺼냈냐? 왜 꺼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뭐 윤호개인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힘 패널로 나간 사람이 다 자기 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다 한동훈계 출신이야. 근데 다 한동훈계로 범한동훈 그러니까 이해됐다. 불쾌한 거야. 뚜껑 열리지, 국힘이라고 뚜껑이. 나갔는데 아니 뚜껑 저쪽 열려. 당은 윤석열 이렇게 때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때문이 아니야 지금. 장동혁 자기 욕 먹는 내가 지금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당으로 나갔는데 왜 내 욕을 하고 있어? 이게 불쾌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뚜껑이 활짝 열리지. 아. 뚜껑 활짝 열리. 그러니까 패널 인증제를 지금 도입을 한다는데 이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이런 건 없어요. 가장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동혁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가볍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 지금 그 세 번째 소환 통보 받았다는 얘기는 두 번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장환 목사 역시나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째 소환 통보 받았는데 사실은 법 위에 종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는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다. 난감하다라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때 어쨌든 그 구구 개신교의 또 이거 국제 연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하고 교회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뭐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계열의 김장한 이사장이 했든 뭐 이영훈 그 트럼프 주니어가 자주 찾아왔던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가 했든 아니면 예전에 영상으로 축하 영상을 3번이나 했어요. 트럼프가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말고 떨어진 다음에 놀고 있을 때 그래요? 이기 때 그 아베도 통일교회 그 행사에 그 축하 영상 명상 메시지 보냈거든요. 그랬구나. 트럼프는 3번을 보내고 33억을 받았습니다. 예. 진짜로? 예, 통일교회 축하 행사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통일교가 끈이 닿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렇구나. 트럼프는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그렇죠. 유리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묘한데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한 존중하고 이런 격식을 갖추고 또 좀 잡음이 안 나오게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아닐 거면 그거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하지만은 압수는 그러니까 이건 조사는 해야죠. 네. 끌어낼 수밖에 결국은 끌어낼 수밖에 근데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이분들의 네.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여의도 집회를 이끌었던 부산 세계르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버티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참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는 종교의 일을 하고요.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하고 또 언론인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렇습니다. 사회인데 다 이게 좀 뒤죽박죽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라고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당을 종교가 잡아삼키고 집어삼키고 뭐 범죄를 저질러도 마치 종교라는 성역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은
탄압이라는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사회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 뭐 총재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학자 씨에 대한 저는 엄정한 수사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나오면 전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정상화로 돌리는 첫 번째 단추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